결론부터 말하면은, 야, 우리의 두뇌는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투자에 실패하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투자는 사실 80%가 심리고 20%가 기술. 이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 투자를 말아먹는 심리적 편향이 몇 개인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와! 근데 자그마치 40개가 나왔습니다. 40여 개. 오! 자, 그거를요, 행동재무학, Behavioral Finance라는 곳에서 연구를 주로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이익극대화, 합리성, 완벽하게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그런 기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움직이는 인간은, 이렇게 이익극대화, 합리적, 완벽 정보 기계,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우리 같은 진짜 리얼 인간들은 어떻게 돈에 대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행동재무학이고요. 이제 이거를 조금 그래도 알게 되면은 내 뻘짓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남 뻘짓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걸 연구하신 분들이 여기 이제 왼쪽에 카너만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카네만. 그리고 이 양반이 쉴러, 그리고 이 양반이 세일러. 이 세 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왜냐하면 이 세 분은 경제 경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뻘짓 편향이 40개가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심리적 패턴, 우리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알아서 우리가 뻘짓을 안 하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이게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뻘짓을 하는지, 그게 다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뇌가 천천히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우리의 편향을 없애기는 매우 힘드나,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100배 낫겠죠. 결론부터 말하면은, 야, 우리의 두뇌는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투자에 실패하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편향이 40개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40개 중에서 한두 개만 잘못해도 우리 전체 투자가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투자가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초과 수익 전략,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해가지고 복리 10%를 벌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버는 전략들이 있죠. 그 전략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가? 남들의 뻘짓, 남들의 심리적 편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늘 일정하게 비슷한 패턴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 실수를 역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심리적 편향은 패턴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이상한 편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늘 똑같은 실수를 인간은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40개 편향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여기 스마트한 생각들, 이 노벨이라는 스위스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서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 카너만의 책도 매우 재미있고, 그리고 CFA 레벨 3 책에도 이 내용들이 좀 나와가지고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의 수익을 갉아먹는 심리적 패턴, 심리적 편향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지 오류와 감정적 편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인지 오류라는 거는, 이게 사람이 이제 하루만 해도 수십 기가바이트 정도의 정보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그 정보를 컴퓨터처럼 모든 걸 매우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두뇌가 지름길을 사용을 해요. 그것도 이제 진화론적으로 발전한 지름길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익숙한 상황에서는 그 지름길이 거의 맞는데, 복잡한 상황, 주식시장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그 지름길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복적으로 통계적, 기억적, 정보 해석 에러가 계속 이제 우리 두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해도.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적 편향은 사람마다 똑같죠. 고통은 피하고 싶고 우리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편향, 문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4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지 오류가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인지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아채면은 이제 알아챌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인지 오류에서 핵심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인간의 믿음, 이론, 논리는 좀처럼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제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불교인이 와가지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불교가 기독교보다 우수하다고 설명을 해도 제가, 아, 그렇구나. 아, 예수는 좀 아닌 것 같네. 난 부처 믿을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좌파다 또는 우파다 딱 정해 있으면은 아무리 반대쪽에 와서 설득을 해도 잘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원래 사람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 본인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그게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치명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 인지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게 또 뭐냐면은 합리적인 결론이 내 생각과 모순이 되면은 부조리한 내 생각을 보통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뻘짓을 하고 또 해도 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옳았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에이솝의 왜 우화에서 이 여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어가지고 펄쩍펄쩍 죽어라 뛰었는데 포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그 여우가 능력이 없었던 거죠. 여우는 이제 뭐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포도를 따거나 아니면 더 높게 뛰거나 이거를 못해가지고 이제 포도를 못 구한 겁니다. 그러나 그 여우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우는 당연히 자기는 잘났고 내가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포도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이제 위대하고 언제나 포도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우는 슬쩍 자기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저 포도가 쉬어서 안 먹는 거야. 이라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식과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늘 뭐를 해도 이제 마이너스에 손이 되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연전연패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운이 안 좋았다라는 말보다는 혹시 내 방법이 잘못되었나, 내 전략이 잘못되었나, 그런 거를 한두 번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산 애들이 전부 다 이러면은, 야, 간다, 내가 샀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혹시 뭐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확신 편향이라는 게 있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믿음, 이론, 논리는 좀처럼 안 바뀐다라고 했는데 인간은 기가 막히게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인간은 내 논리에 맞지 않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예외로 무시합니다. 그래. 10번 중에 한두 번은 그 논리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지. 허허허. 하고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예외를 본 순간 30분 후쯤 되면은 그런 게 자체가 있었다는 거를 망각을 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정보는 내 논리, 철학, 믿음에 맞게 재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더 무서운 거는 일단 그래도 내가 매수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세상을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매수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확신 편향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는 훌륭한 회사고 훌륭한 주식이고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얘가 계속 팍팍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 뭐 이재용 아저씨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반도체도 안 팔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원래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인데 시장이 얘네들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말한 인지 부조화라는 거죠. 확신 편향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답은 별 수 없습니다. 내 이론에 안 맞는 사례를 일부러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를 하면은 확신 편향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 이 삼성전자 이놈을 어떤 조건이 되면은 팔 것인가, 그거를 무조건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죠. 그래가지고 갈릴레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증거를 대가지고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급니다 해도 그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야 이 새끼야 이 이교도 새끼 죽어라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죠. 자, 3번 보수 편향.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인간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새 정보가 내 논리와 다르면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도 그래 저거 맞는 것 같아 해도 이제 그 큰 변화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왜 모멘텀 투자가 시장에서 통하는지 그 이제 입증하는 그런 이제 이론, 심리적인 이론인데요. 자, 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란 게 기업 가치입니다. 기업 가치가 100으로 이제 쭉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때 무슨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업 가치가 단번에 100에서 400으로 빵 뛰어요. 4배 뜁니다. 자, 그럼 이론적으로
주식 가격도 이 하루 만에 4배가 뛰어야 되는 거죠. 그쵸? 빵! 기업 가치가 4배 올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절대로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합니다. 아, 그래. 저 기업이 훌륭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기업 가치가 100이 아니라 뭐 한 120, 130 정도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 주식이 계속 100이었기 때문에 설마 100짜리가 400으로 가겠어? 이런 생각은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수 편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제 100에서 400까지 서서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다시 똑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기업 가치를 따라가지고 이 주식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 한마디로 최근에 오르는 놈을 사는 전략이 통하는 겁니다. 자, 편향 4. 네,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믿는 거를 일단 믿습니다. 다른 정보가 와도 우리는 개무시하죠. 그래서 내 논리에 맞는 정보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확률 따위는 다 개나 줘버립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 4번이 확률의 무시인데, 일단 우리 두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원숭이일 때부터 사용했던 직감적 두뇌, 그러니까 동물적인 두뇌, 시스템 1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과 그 동물이 다른 게 우리는 사고적 두뇌도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2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은 98%는 이 직감적 두뇌, 시스템 1으로 움직이고 사고적 두뇌는 별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직감적 두뇌는 이제 통계, 수학, 뭐 사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감적으로 무엇에 꽂혀 있으면은 기본적인 확률 그 계산 같은 건 전부 다 걔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기저율 무시, 베이스 레이트 니글렉트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한 주식에 꽂혔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똥 주식이라고 하죠. 개똥 주식에 제가 꽂혔습니다. 근데 이 개똥 주식이 퍼가 500이고 최근 1년 동안 수익이 마이너스 60%예요. 그래도 개똥 주식이 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개똥 주식을 봤는데 이 회사는 개똥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막 이 개똥 주식을 사기 전에 잠깐 스톱. 그 퍼가 500인 주식의 평균 수익은 얼마일까? 뭐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죠? 또는 최근 1년 동안에 60% 깨진 주식의 평균 수익이 얼마일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개통 주식은 이 평균보다 뭐 대단히 나은 것이 있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개통 주식에 확 사랑이 빠지면은 그런 건 다 무시를 하고, 저는 그냥 여기 확률 따위는 다 무시하고 이제 평균 수익 있다는 거 무시하고 그냥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매우 좋지 않다는 거는 이제 아마 아시겠죠. 표본 크기 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우! 내가 이 전략에 꽂혔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 전략이 정말 내 논리에 맞는 것 같아. 정말 맞는 것 같아. 야, 그리고 내가 샘플을 10개를 갖고 왔는데, 야, 7번 맞았어, 7번. 대박! 이 전략으로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가자!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샘플 사이즈 10개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비슷한 사례 수천 번의 백테스트를 해봐야지 이 전략이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샘플 사이즈 10개로 되는 거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균 회귀 무시,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잘 범하는 이제 심리적 편향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2020년이 됐으니까 2020년 전망, 그리고 2020년대 전망 이런 거를 많이 접할 겁니다. 근데 그 전망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패턴이 늘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늘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정치가 되었던 경제가 되었건 주식이 되었던 전망은 매우 비슷한데, 맨날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A라는 게 잘 되었어. 그리고 말이야, 이런 이유로 말이야, 향후 10년 동안에도 A가 계속 잘 나갈 거야. 한번 유심히 전망을 보십시오. 최근 10년 동안에 미국 주식이 매우 잘 나갔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2020년대에도 미국 주식이 잘 나갈 수밖에 없어. 한국 주식, 야, 2010년대 완전 개똥이었거든? 거의 1%도 안 올랐는데, 한국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완전히 다 망하고 있잖아. 그래서 2020년대 한국 주식이 계속 X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전망을 보통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역사를 좀 공부하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한 트렌드가 형성돼가지고 가면은 그게 길어봤자 몇 년이고, 장기적으로는 보통 평균 회기가 이제 우위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죠. 조금 전 샘플. 미국 주식, 와, 최근 10년 동안 졸라 잘 나갔어. 계속 잘 나갈 거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퍼 같은 거 엄청 높고, PB 엄청 높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추세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무시를 하게 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죽을 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대에 다시 평균 회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 주식의 그 장기 수익률이 10%인데 2010년부터 20년까지 장기 수익률이 10년 수익률이 2%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2020년부터 30년까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런 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2018년 증시 예측을 한번 보세요. 2017년에 한국 시장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 한국 시장에 20% 뛰었거든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예측을 하는 놈들 보면은 전부 다 그래 그 상향 그게 계속 될 거야. 막 올라가지고 2,800, 900, 3,000까지도 뚫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데 당연히 예상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8년에 한국 주식시장 개박살 났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의 망상은 정말 가지각색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통제의 환상. 컨트롤 일루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투자를 하면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자사주 올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에 일하고 있어요. 나 삼성전자를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삼성전자의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예, 물론 여러분이 이재용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뭐 그냥 대리 과장 차장이면은 아마 힘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나는 이제 뭔가 내가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될 수 있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될 경우 여러분 일자리도 잃고 여러분 자산도 같이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자사주 올인 같은 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복잡한 지표나 전략을 쓰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표 올인을 하는데 여러분 기교가 시장에서 잘 통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 앞에서 전부 다 지렁이입니다. 절대 망각하지 마십시오. 9번 사후 판단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늘 이제 무슨 사태가 일어난 후에 꼭 이제 그런 놈들이 나오죠. 그래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임마. 쟤 하는 거 보니까 쟤 망할 것 같았어. 끄떡끄떡 이런 놈들이 꼭 나오잖아요. 가장 짜증나는 놈들이죠. 이게 사실 다 지나간 후에는 과거가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나는 금융위기를 위축했어 하는 놈들이 2009년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2007년에 금융위기를 좀 예측을 해보지 왜 2009년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 사후 판단 편향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너무 당연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때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면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예측을 못한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신 있게 또 이제 2020년대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올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전망하는 거는 좋은데 적절한 분산 투자는 중요하다라고 썼습니다. 네, 사람의 망상 가지각색인데 10번은 또 뭐냐면 대표성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representativeness bias이라고 그런데 라떼 is 라떼는 말이야 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경험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는 편향입니다. 뭐 아무래도 당연히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30년 40년 살아왔는데 내가 경험해본 결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걸로 당연히 사람은 같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주식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은 확률적 게임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뻘짓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잘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경험대로만 투자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대표성 오류라는 게 주식에서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멀쩡한 투자 전략 찾기를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쓴 겁니다. 제가 10개 정도 했는데요. 이 시리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인지 오류 중에서 보수주의, 한마디로 사람은 자기의 믿음, 생각, 이론, 철학을 거의 바꾸지 않는다. 요거에만 통해가지고 지금 편향이 10개가 쫙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모든 편향 다 파법이 있습니다. 타파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백테스팅을 잘 하라 이거죠. 왜냐면은 백테스팅을 하면은 이 오류들을 거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네 라고 그게 수치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0개의 패턴은 거의 다 백테스트로 타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직접 백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인지 오류 반 정도 했고요. 감정적 편향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40개 편향 중에서 그 1개, 2개 놈이 우리 포트폴리오 전체를 작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간단하잖아,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투자는 절대 쉽지 않고 무조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는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편향 40개를 전부 다 피해 가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몇 번을 걸쳐가지고 이 40개 편향을 다 알게 될 건데요.
안다고 해서 완전 피해야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저도 지금 살이 비대하게 맨날 찌고 있는데 이 살을 어떻게 빼는지 저 잘 압니다. 좀 적게 먹고 뛰면 되는 건데요. 당연히 저는 계속 많이 먹고 뛰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죠. 자, 그래도 이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 살을 빼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후에 제가 진짜 맘만 먹으면은 살을 뺄 수도 있겠죠. 내가 말하고 웃기다.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이 편향을 이제 안다고 해서 전부 다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아주 유익한 방송이었네요. 저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으면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는 사람들이 꼭 있던데 그거는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